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송파구가 6월 들어서 2주 만에 1.21% 상승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한 달 상승률이 1.02%를 벌써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울 25개 구역이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서울 외곽 지역이 마이너스였는데 6월 들어서 2주 만에 전 지역이 하락세를 벗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고된 시나리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급변을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석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핵심 데이터만 뽑아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규제 수단을 다 꺼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쉽게 말해 집값이 더 오르면 언제든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식의 경고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지정했던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를 이번 정부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월별 상승률을 보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이 2월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3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평상시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자세히 보면 3월 한 달간 상승률이 정말 무섭습니다. 강남 3구 기준으로 송파 2.47%, 강남 2.64%, 서초 2.26%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상승률 2%대라는 것이 예전 집값 폭등기 때의 수준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 2월에는 잠잠했던 시장이 3월 들어서 완전히 시장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바뀌면서 세 곳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가 먼저 오르고 마포, 용산, 성동은 그 다음에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지역들이 한꺼번에 같이 급등한 건데요. 말 그대로 동시에 불이 붙은 시장이 된 겁니다.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럼 4월부터는 어땠을까요? 4월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5,400건대로 전달 대비 크게 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정되나 하고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던 거죠. 소강 상태는 딱 한 달로 끝났거든요. 5월부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송파구가 4월 0.61%에서 5월 1.02%로 뛰어올랐습니다. 강남과 서초구도 4월에는 0.6%대의 오름폭을 기록했는데 5월에는 1%대를 보인 건데요. 마포, 용산, 성동도 5월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6월부터인데요. 6월 들어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6월 2주간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이미 전달인 5월을 넘어서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6월 들어 2주간 아파트값이 1.21% 뛰었습니다. 이는 5월 상승률이었던 1.02%를 추월한 건데요. 용산도 0.7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5월 상승률 0.66%를 넘어선 겁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미 5월 한 달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서울 25개 지역 모두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서울 외곽 지역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6월 들어 2주 만에 전 지역이 하락세를 벗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현상인지 아시겠죠? 이제 경기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 아파트값이 0.01%로 올해 들어 첫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겨우 0.0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과천시의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지역들도 플러스 상승 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2주간 성남 분당이 0.58%,
용인 수지가 0.36% 올랐는데요. 성남 중원 0.25%, 안양 동안 0.22%, 경기 하남 0.25% 상승으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오름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서울 전 지역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경기도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인천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풍선 효과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지방 아파트값도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울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수도권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북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마치 파문이 퍼지듯 확산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확산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격차를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이번 집값 상승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었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작용이 있었죠. 이게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부작용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7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니까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막차 수요도 보이고 있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진 건데요. 반면에 이번 집값 상승이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정권 교체 후 초기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심리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두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고된 집값 상승의 성격이 강하지만 여기에 정권 교체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가세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정부는 조만간 규제 지역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 효과만 더 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규제를 강하게 할 것 같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결국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등 주택 공급 로드맵을 하루빨리 세부적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핵심은 공급입니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즘 서울의 집값 오름세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뛰는 시장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또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건지 정말 헷갈리는 시점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시장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과연 지금이 사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정부 규제 발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분명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동산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